사람이 거의 없었죠. 인적이 뜸한 새벽 2시경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무단횡단 하지 말았어야죠. 왜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8차선 도로 굉장히 큰 도로고 전방에 어떤 시야의 장애가 있지 않았음에도 참 어떻게 맞추는 것처럼 부딪혀요. 보행자 걸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이제 충격을 하고 보행자 크게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는 통상 차 대 사람의 사고를 보면 자동차를 가해자, 보행자를 피해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과실과 상관없어요. 구분하는 이제 호칭이니까 저희가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 그다음에 보행자를 피해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자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뇌를 다치셔가지고 외상성 뇌출혈이 왔고 그로 인해서 마비 증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슈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따로 다루고요. 아무튼 오토바이 운전자 속도 위반은 아니었지만 이 사고 일으켜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일단 형사 입건이 됩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것도 아니었었고요.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가 아니었으니까 특별히 중대과실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교통사고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고는 외상성 뇌출혈로 그렇죠. 중상해를 입은 사고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연히 형사 입건이 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죠. 다만 중상해를 하더라도 사망 사건이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니까 형사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 기각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대과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교통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냥 피해자랑 합의를 본 걸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자랑 합의를 보면 그러면 사망의 경우가 아닌 한은 이제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재판 갈 때까지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지 못해서 결국에 기소가 됐고 재판을 가서 공소권이 없는 사건은 아니었는데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검사가 이런 중상해, 일반 교통사고의 중상해 사건은 합의를 좀 기다려줍니다. 근데 합의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중상해 사건 중에는 합의를 못 보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검사가 그냥 공소를 취소하는 게 제일 간명한 것 같은데 검사가 이제 한번 기소한 거를 임의로 취소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판결은 결국 받게 되고요. 재판부에서는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하게 되죠. 그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면 무죄 처벌이 같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아무런 기록이 남지 네, 않고 공소권이 없다라는 건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합의를 보는 과정까지 재판을 몇 번 받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공판 기록을 보면 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역시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억울함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현행법상 어떤 그런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외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아마 이제 합의를 함으로써 공소권 기각이 돼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끝난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수 있어요. 자기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갔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 때문에 아마 오토바이 운전하셨던 분도 좀 다쳤을 거예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8차선 도로긴 하지만 차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시야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밝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왜 못 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멀리서 전방 주시만 제대로 했다고 해도 사실 차량이라 그러면은 폭이 넓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발견했으면 못 피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토바이는 좀 폭이 넓진 않잖아요. 살짝만 방향을 틀었어도 보행자는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그날 귀신이 쓰인 듯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제 지인분도 안타깝게 무단횡단 하다가 두 대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음주를 하셨던 거죠? 네, 술 마시고 이제 집에 가는 길. 근데 이런 도로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도로 반대편으로 거기에 집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 야심한 시간에 차가 별로 없으면 사실 무단횡단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간에 운전을 할 때 또 넓은 대로로 운전을 할 때 또 더욱더 전방을 주시하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운전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운전 또 보행을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보행자의 과실을 70-80%씩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도 그걸 그 대부분을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보행 무단횡단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항상 경각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사건 민사 손해배 소송에서 판사님이 보행자 과실을 50%로 판단하였습니다. 보행자 과실 50%가 어떤 분한테는 뭐 납득이 될 수도 있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긴 한데요.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무단횡단 사고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낮이냐 밤이냐, 그다음에 몇 차선이냐, 뭐 이런 기계적으로, 것들. 기계적으로.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사안별로 따로따로 판단을 하는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행자의 과실이 크기는 하지만 또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도 충분히 이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 정도의 과실을 잡았던 게 아닌가. 그 일반인 시각으로 보면 억울하다, 판사 판단이 틀렸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위법이든 아니든 간에 전방에 뭔가 주시하고 가다가 뭐가 나타났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고에서 보행자가 이렇게 8차선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것을 추격한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했다면 뭐 과실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무죄가 나오고, 과실도 뭐 보행자 과실 뭐 90%, 100% 이렇게 나올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충분히 이 경우는 이제 넓은 도로에서 미리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판사가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